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최보식 씨가 운영하는 매체가 최보식의 언론입니다. 편집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정신이 아주 충실한 최보식 편집인이 오늘 쓴 글의 제목은 퇴임 뒤 윤의 성적표, 무식과 똥꼬집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시킨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이 무식하게 평지 풍파를 일으켰고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마에 큰 밴드를 붙인 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에 잘못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며 119 구급대가 와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결국 어렵게 찾은 응급실에서 이마 8cm 남짓을 꿰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의료 대란이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것이 무너지면은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보식의 언론에 최보식 기자가 쓴 글입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보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아마 그 전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도 의료 사태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을 것 같다. 김종인의 이마 상처는 사소한 것이다. 대형 병원 응급실이 셧다운하는 등 필수 및 응급 의료 분야에서 의료 붕괴가 시작되면서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아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의료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나 지난 5월에 500여 건의 피해 사례 접수 상황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입을 꾹 닫고 있다.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쉬쉬하고 정부도 쉬쉬하고 있다. 명색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갖고 의료사태 해법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본질은 8월 5일자에 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김 여사도 최상병도 아닌 의료사태라는 오진영 작가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의료 시스템 붕괴는 윤 정권 하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의료 대란은 의사들의 이기심도 작용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윤석열발 의료농단이 맞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의료 계획을 꺼내들고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겨냥해 의사들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몰아갔다. 이때만 해도 여론의 70, 80%는 의료개혁이라는 탈을 쓴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을 지지했다. 그 심리적 기저에는 돈 많이 버는 상류층 선생님, 의사들이 꼴보기 싫다는 시기심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의사들은 한 점 소수이고 그 배아픈 대중의 숫자는 엄청나다. 쉽게 표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본질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이 무식하게 평치 풍파를 일으켰고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독자들 중에는 왜 돈 잘 버는 기득권자 의사편을 드느냐며 본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이런 기세에 올라탄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 악당 집단과 전쟁을 승포하는 데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방송 생중계가 되는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장장 50분 넘게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는 고소득 의사 집단이 얼마나 나쁜지 자질구레한 디테일까지 모두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정원과 의료 계획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자신은 다르다는 걸 강조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할 수 있다는 정부적 판단을 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총선에서 대패했다. 의대생 2,000명 증원하려다가 전공의 1만 명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사태에 속수무책이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내세웠으나 그런 대로 잘 굴러가던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엄포와 협박도 전혀 먹히지 않았다. 자신의 판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 아니었다. 의사들을 악마처럼 욕하던 국민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정부 탓도 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윤 대통령 입에서 의료 사태와 관련된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정상 상황이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남의 일처럼 방관 모드로 들어갔다. 골치 아프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거다. 그렇게 기세 좋게 의료 계획을 떠들었던 그 자신이 의료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킨 장본인이란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책임 공방을 불러올 것 같으니까 빠지고 싶은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자리에 있다. 해결할 책임을 못 느끼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야당의 탄핵 공세와 상관없이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물러나는 게 옳다. 그럼에도 임기를 채우면은 윤 대통령은 자신의 무식과 똥꼬집으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은 상당히 엄정한 농고입니다. 해결할 책임을 못 느끼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야당의 탄핵 공세와 상관없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임기를 채우면은 자신의 무식으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6.25 이후 처음 보는 국민 생명에 대한 위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으로 5천만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단계가 몇 걸음 더 나아가면은 윤석열이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대 5천만의 구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 계산으로 윤석열 대통령 잠이 옵니까? 환자들, 특히 중증 환자들부터 지금 의료대란에 휩쓸려 가지고 일부는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 2024년 최대의 가짜뉴스는 2,000명 의대 정원은 합리적이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의료 대란을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